자, This is 김국호 스피킹. 자, 2025년 수흥특강 독서 주제통합 9번 해보겠습니다. 주제통합이죠. 주제통합이라서 이게 저기 지문이 두 개예요. 지문이 두 개인데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지문이 두 개라서 좀 긴데요. 문제가 네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이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은 혹시나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주제통합으로 두 개가 나와서 좀 많이 긴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네 문제밖에 안 나왔다 하면요. 여러분 자칫 잘못 풀면은 조금 손해를 봐요. 왜냐면은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이 지문을 다 해석을 했는데 불구하고 문제 네 문제밖에 못 풀기 때문에요. 전체 문제 중에 네 문제밖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럴 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안에 있는 지문 중에 그 문제를 낼 만한 어떤 정보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빼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여러분이 다 간추려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몽둥그레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를 푸는데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너무 여러분 막 자세하게 막 이해하려고 하고 막 되새기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괜히 그랬다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문제의 어떤 길이하고요. 문제의 어떤 구성, 몇 문제가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잘 파악해가지고 짱돌을 잘 굴리셔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도 매나 마찬가지로 지문의 길이는 길지만은 문제가 네 문제밖에 안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거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문 자체가 주제가 전부 다 과학이 아니고요. 과학, 철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철학이에요. 철학이기 때문에 사실 말장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장난 속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들만 여러분들이 간추려내가지고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본 지문이니까 대각선으로 쑥 훑어볼게요. 쿤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가에는 나에는 포퍼라는 사람하고 파이 아벤트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그죠? 이름들이 전부 다 어디 뭐 저 판타지 MMORPG 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이름이 다 다르죠. 서양 사람들이 이름 다 이런 것 같아요. 뭐 쿤 하니까 뭐 대장장이 같기도 하고, 이제 바이 아벤트 하니까 뭐 마법사 같기도 하고, 포퍽 하니까 뭐 펫 관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NPC 이름인 것 같은데, 과학자랍니다. 과학 조금 이 이름이 좀 다 독특하시죠. 일단 한번 볼게요.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이제 쿤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패러다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패러다임,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어떤 뭐 정상과학, 그리고 뭐 과학혁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여기 이제 그 어떤 과학혁명이 일어나면 뭐 패러다임 바뀐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통역 불가능성이라고도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개념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맥락 잡고 가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퍼라는 사람이 진리 근접도를 얘기했고요.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기준이 진리 근접도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밑에 파이 아벤더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통역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밑에 보면은 뭐 뭐든지 좋다, 뭐 이게 두 이론 중에 뭔가 하나 저기 논리적인 게 없다, 뭐 우위를 판단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자연적 해석으로 선택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다른 패러다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때 뭐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가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데요. 가하고 나가 나오는 문제의 여러분 접근법은 뭐냐면은 가를 최대한 많이 읽어 보셔야 돼요. 읽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읽을 때 가를 신경을 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1번은 일치문은 문제긴 하지만 일단 가를 읽고 난 다음에 1, 2, 3번, 그러니까 가에 대한 내용들은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1, 2, 3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적용 묻는 문제라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요, 안에 간단하게 보기만 안에 쓱 훑어봐도 쿤의 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쿤이라는 게 가 나오잖아, 가에서. 그지? 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상 요 2번부터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가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보면은요, 쿤하고 파이아벤트를 섞어서 얘기했죠. 뭐 달리 뭐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요건 아마도 아무래도 막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안 헷갈리려면은 끝까지 다 읽고 난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있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쿤에 관점 쿤 포포 파이어 벤트 이래 돼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가를 읽고 난 다음에 1번, 2번은 여러분 해결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를 읽고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날 읽고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일단은 읽으면서 가를 읽으면서 2번을 여러분이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번하고 4번에 있는 쿤에 대한 내용을 해결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이 된단 말이야, 가가. 그죠?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 3번 문제 풀 때 조금 읽어봐야 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2번 먼저 풀고 1번, 4번 중에 가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날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1번, 4번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을 최종적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도 2분씩 해서 8분 주겠습니다. 짧죠. 짧은 만큼 여러분들이 응축해가지고 이 긴 지문에서 핵심적인 걸 뽑아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다 풀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자, 가에서 과학혁명의 구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썸네일 사진에 보면요, 이 통곡의 벽이, 그죠?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어떤 통역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역 불가능. 자, 요 사이에서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패러다임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이 다른 패러다임 사이에서는 절대로 이 대화가 안 통한다. 그지? 통약이 불가능하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둘이서 얘기도 안 통합니다. 얘기 안 통하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일단 골라야 돼요. 골라야 되는데, 일단은 저기 고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지? 근데 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포포라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고르려면 둘 중에 더 나은 이론을 골라야 되잖아요. 둘 중에 더 나은 패러다임을 골라야 되는데 이 파이어 아벤트라든지 앞에 있는 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파이어 아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 불가능성 중에 용어에 대한 통합 불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여기도 용어 어떤 용어가 있을 때 여기도 용어가 다르잖아요. 같은 용어라도 이 용어의 쓰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아우르는 그죠? 둘을 아우르는 어떤 뭐 완전 객관적인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두 놈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위를 비교할 수 없다. 논리성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얘네 둘이가 전부 다 우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뭐 하나 선택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둘 다 많은 내용이다. 많은 내용인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논리적으로 어떤 한계가 더 낫다고 얘기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없어서 그지? 통역 불가능성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파이어 아벤트는 둘 중에 하나 쪼대로 하나 고른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목소리 큰 애들, 그지? 뭐 사회 문화 언어의 영향을 사회 문화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입김이 센 애들을 고른다 이 말입니다. 뭐 우리 아빠가 정치인일 수도 있고 여인의 애들 중에 한 명 우리 아빠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 뭐 저기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선택하겠지. 아인슈타인이 뭐 똥을 싸든 뭘 하든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지? 이런 것들은 어떤 진리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힘이 좀 실리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뭐 합리적인 학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버렸어요, 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책을 냈습니다. 자, 쿤이라는 사람이요. 자,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철에 큰 영향을 끼쳤대요. 왜 그러냐면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패러다임 되게 유명하죠, 그죠? 이게 이제 과학철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 뭘로 설명을 하냐면요.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변화를 하잖아. 변화를 하면은 이게 뭘로 설명하냐면요. 과학적 패러다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패러다임이 뒤바뀌었다. 이걸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패러다임 도대체 뭐냐? 과학자의 세계관이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정한 시기에 과학자 어떤 특정 과학자 공동체 집단에 보편적으로 인식된 이론적 틀이나 체계, 개념의 집합체, 과학적 성취 모든 것들, 그죠? 그래서 결국엔 뭐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의 어떤 세계관, 그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과학자 집단 안에서 나타나는 그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 패러다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걸 우리가 정상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학자 공동체는요. 연구의 주체나 방법이나 기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신념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공유합니다. 공유하니까 똑같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이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이 문제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우리가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할 때는 어떻다 우리의 패러다임 안에서 풀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얘들은요 자기 패러다임 안에 있는 그 과학자들은 자기 패러다임에 대해 가지고 일말의 어떤 의심을 품지 않아요. 그지? 반드시 그 패러다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지? 뭐 해결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안 풀리면은 결국 얘는 뭔 생각하냐면 지가 대가리가 나빠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 푼다 그렇게 생각하지 패러다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요. 그 의심하고 관련 없이 뭐 의심은 당연히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 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패러다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대처하지 않자 구멍이 술술 뚫린다. 패러다임이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려간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다른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지. 그게 과학혁명이라는 겁니다. 그치? 저 우리 옛날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했었지. 지구가 평평한 걸 웬만한 현상들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뭘 설명 못 했냐면요. 이게 우리가 배 타고 쭉 나가잖아. 쭉 나가면은 이 지평선에 이 저기 이 육지가 있잖아. 육지가 원래는 지구가 평평하다 하면 내가 배 타고 멀리 나가면 이게 점점 계속 작아져야 돼요. 작아지면서 그래도 좀 보여야 된단 말이야. 보이면서도 계속해서 작아져서 점 모양으로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가면요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망망대해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육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가면은 배가 처음엔 보이다가 한 어느 정도 선 넘어가면은 이 시야에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평평하다는 입장에서는 이걸 설명 못 하는 거지. 그지? 이런 것들이 쌓인다는 거야. 이것들이 막 쌓이고 설명 못 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게 더 이상 대체 못 합니다. 그러면 이 패러다임이 이제 다른 걸로 바뀌겠죠. 과학혁명이라는 겁니다.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통합 불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패러다임이 바뀌면요. 그 전 패러다임이 있고요. 그 후에 패러다임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 패러다임 바뀌어버리면요. 이 얘네들 다른 패러다임 사이에 있는 과학자들끼리는 절대 대화를 못 합니다. 특히 우리 보세요. 내가 과학자야 지금. 뭐 양자역학을 하는 과학자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죠? 맞죠? 그리고 양자역학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화 안 통하겠지 그 사람들하고. 근데 나는 대화 시도하기 전에 선생님은 비트코인 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긴 한데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왜 대화가 안 통하냐? 자, 패러다임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이 바뀐 패러다임에 따라서 과학적 관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관찰 자체가 다르니까 서로 이게 관찰 자체가 달라지니까 같은 것도 다르게 보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게 이게 관찰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천동설이 이 패러다임이었을 때는 다른 행성입니다. 태양도 행성이고요. 맞지? 지구 중심으로 다 도니까. 근데 지금 지동설이죠. 지동설 때는 다른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니까 위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관찰이 이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이 관찰을 결정해 버린다. 이 관찰이 달라진다.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관찰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론이 바뀌면 관찰이 달라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론이 관찰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관찰을 해가지고 이게 이 새도 날고 이 새도 날고 저 새도 날고 요 새도 날고 고래도 난다 고래가 난다 고래도 날고 뭐 날고도 고래는 일단 치고 어떤 새들이 막 나는 걸 다 관찰해요. 관찰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론을 뭘로 얘기를 하냐 모든 새 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귀납적으로 원래 접근을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죠. 과학이. 그죠? 경험적이고, 그지? 경험을 해서 귀납적으로 해가지고 이론을 도출하는 게 과학의 합리적 체계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에는. 막 천동설 때는 행성이고 지론설 때는 위성이라며. 그러면 이론이 결국은 관찰 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귀납적 이론이라는 것도 파산하고 경험주의라는 것도 파산하고 합리적 체계도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과학은 합리적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에 따라서 관찰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결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통역 불가능성은 이 둘 사이의 관찰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통역 불가능성은 뭐냐면 용어가 달라집니다. 그지? 아까 얘기했던 이 관찰도 달라지지만 문제 해결 방법 관찰도 달라지지만 용어도 동일한 용어도 범주나 개념이 달라진다. 왜? 용어가 세 개가 맺는 방식이 패러다임 바뀌면 다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빛이라는 개념이죠. 빛의 개념. 빛의 개념은 옛날에 패러다임 바뀌기 전에 옛날에는 이 빛의 개념 뭐야? 그냥 라이트야 라이트. 그냥 밝은 거야. 그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뭐
가시광선도 있고요, 그지? 가시광선도 있고 뭐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이쪽이가 반대가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X선도 있고 그지? 뭐 감마선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 나 문과라서 뭐 베타선도 있습니까? 알파선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얘는 여러 가지 빛의 개념까지 다 포함된 어떤 이 개념으로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용어라도 다르게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지? 용어도 다르다. 이게 또 이어서 또 이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뭐 이 완전 이론 중립적인 관찰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객관적인 용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가 이 패러다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상이한 패러다임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이론 중립적인 관찰 언어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완전 객관적인 용어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객관적인 용어가 관찰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서로의 어떤 패러다임에 A, B라고 했을 때 이 A, B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A, B를 내가 평가하려고 하잖아. 뭐가 더 나은지 평가하려고 하면은 어떤 용어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용어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용어가 A일 때 다르고 B일 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우르는 어떤 객관적인 용어가 없어요. 있으면 얘들이 비교가 되겠지. 그리고 뭐가 나은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지. 평가를 할 수 있지. 근데 이 평가를 하는 어떤 객관적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뒤에 나에서 또 나옵니다. 자, 통역 가능성 세 번째. 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것 같은 이 세계라는 것도 다르게 이게 뭐야? 세계도 다르게 인식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세계라는 거는 우리의 인식하고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요. 맞지? 내가 당장 오늘 죽어요. 그래도 내일 해는 뜨잖아. 세상은 돌아간다고. 내가 오늘 죽어도 세상 돌아갑니다. 그런 객관적 세계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야? 이 패러다임 바뀌면요. 세계가 다르게 인식된대요. 그냥 다르게 인식되는 거야. 그지? 다르게 인식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객관적 세계가 없다고 되는 거야. 그지? 다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지? 세계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런 세 가지 방법론, 관찰이라든지 이 용어라든지 어떤 이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혁명 전후의 두 패러다임 사이에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다른 패러다임이 두 과학자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데 그 기준은 논리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 낫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통합 불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논리적으로 뭔가 나은 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A가 나은지 B가 나은지 몰라요. 안 돼요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 옳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럼 누가 그걸 결정하냐? 누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냐? 과학 철학자들이 지조를 하는 거예요. 과학 철학자들이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어떤 게 정확하냐, 얼마만큼 정확하냐, 얼마만큼 간결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요소를 얘기하겠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여기 같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객관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호소, 우리께 더 나아요, 우리께 더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말빨 좋은 애들, 그지? 뭔가 이렇게 힘이 좀 있는 애들, 얘네들이 조금 좀 유리하겠지, 그지?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선택받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모든 거 아인슈타인이라는 어떤 권위자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그지? 논리가 아니고 약간 이런 가치에 호소한다. 그렇게 조금 우리가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만 해결하면 되겠지, 그지? 쿠는 동일한 패러다임 가진 과학자들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보다 동일한 맞죠? 그러니까, 자, 쿠는 저 다른 패러다임에 상호 비교 가능하게 하는 언어가 없다, 그지? 그지? X. 그지? 일단 답 1번 나왔네요. 그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수능에 이제 1번 답 나오는데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쿠는 정상학을 지도하는 과학자들이 규칙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패러다임이 구멍이 숭숭숭 뚫리면 새로 이제 패러다임 바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이따가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요. 플로지스톤 설이 있습니다. 여기 18세기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플로지스톤 설은요. 프리스틀리가 얘기한 건데 프리스틀리가 뭐냐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성냥에 불 붙였을 때 우리가 이걸 이제 연소라고 하잖아요. 연소. 그지? 연소고 어떤 이게 그 철이 있으면 이제 녹이 슬잖아요. 녹이 슬는 부식이라고 그러지. 그지? 요걸 합쳐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산화라고 얘기하죠. 그지? 자, 이 중에 우리가 이런 연소죠. 불이 확 타서 없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불이 타서 없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요.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다고 얘기해요. 마이너스 플로지스톤. 근데 이 얘기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너지는 빠져나가잖아. 그지? 이걸 에너지라고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지? 근데 플로지스톤이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고전에는 18세기에는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이게 사실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빠져나간다 얘기를 하는데 금속 산화물 같은 게 산화물 부식된 거죠. 요게 무게 늘어난 거 설명 못 해요. 왜냐면 이 부식도 산화잖아. 그럼 이 플로리스톤이 빠져나가야 되거든. 근데 빠져나가면 이게 질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도로 늘어납니다. 이거를 라보아지에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산소가 들어갔다고 해요. 이게 지금 맞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죠. 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화학의 아버지죠. 단두대에서 이미 목이 날아가서 뭐 형장에 있으면 사라지신 분이지만은 이 화학사적으로는 엄청나게 대단한 분입니다. 엄청 대단. 화학하면 라부아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지? 이건 이제 플러스 산소 산화로 보는 거지, 그지? 이거 되게 대단한 발견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그지? 오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화수은을 가열해서 기체가 나온대요. 이게 이제 산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촛불 더 활발 태우게 하는 거니까, 그지? 자, 근데 이거를 이 플리스틸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플로시톤을 빼앗긴 공기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체를. 그러니까 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거야. 빠져나간 그냥 단순한 공기다. 빈 기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지? 근데 이건 라보아지에는 요걸 이제 산소로 본다. 그죠? 그렇게 이제 산소란 존재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소란 존재를 얘기를 하면서 산소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 거지, 그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쿤의 관점에서 프리스트가 산화수에 플로리스는 흡수되었다고 자꾸 주장해요. 끝까지 고집 세게, 그지? 왜냐? 패러다임 공유할 적 없는 거예요. 정성과학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지? 자, 쿤의 관점에서 볼 때 프리스트가 얻은 새로운 기체를 라보아지의 산소라고 한 거다, 그지? 얘는 프리스틀리는 저희 공기라고 했고 얘는 산소라고 했잖아. 그지? 동일한 실험을 대상으로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통역 불가능성이죠. 얘 둘이는 서로 대화가 안 되겠지. 라보아지랑 프리스틀리랑 너네 한번 만나가 쇼부 한번 보세요라고 해가지고 둘이 승부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둘이 딱 해가 토론시켜 놓으면 많이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왜?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지? 나머지 세 개는 나일 건데 풀어볼게요. 자, 2번. 야, 토끼 그림이죠. 토끼 자, 토끼 그림인데 여기 정상과학이랍니다. 토끼를 보는 사람들이, 그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오리로 보는 사람들, 오리로 이거 오리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이 패러다임이 적용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오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리 맞죠? 토끼야 오리야. 그지? 자, 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가만 읽으면 되겠죠. 자, 과학 혐의 일어난 것은 토끼를 그린 그림이라고 보는 사람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그 패러다임이죠. 오리를 그린 것이라고 의심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한 집단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오리를 그린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야, 그지? 많아져서,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더 이상 이제 그런 패러다임 힘을 못 쓸 때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지? 경험지 사회 방식의 전도는 오린 그림 그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토끼를 그린 그림을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토끼를 이것도 미안합니다. 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귀납적으로 못한다며 이제, 그지? 맞지?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리를 그린 그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거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새로운, 그지? 말이 좀 이상해요. 새롭게 인식하는 사람들인데 토끼를 그린 그림은 그 전에 있던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지? 그것도 틀렸고, 그리고 주장도 안 해요, 얘들은, 그지? 의심 주장 뭐 이런 것도 없다, 그지? 어쨌든 간에 이론 틀렸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놨어, 그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용어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건 토끼 그림 본질 때 토끼 귀를 의미하는데 사용한 용어를 요 부분, 그지? 요 부분을 토끼 입을 의미하는 사용하는 용어로 바꾼다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토끼 귀를 명칭을 삥땅을 해볼게요. 삥땅. 이건 삥땅이다. 이 토끼 그림, 이 토끼의 귀를 삥땅이라고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패러다임에서는. 근데 그 후에 패러다임은 어떻다? 이 삥땅이라는 개념이 이제 뭘로 바뀌는 겁니까? 오리 주둥이로 바뀌는 거지. 오주. 그지? 그러니까 오리 주둥이다. 오리. 이것도 문제를 왜 이렇게 내냐. 자, 그 다음에 과학혁명 결과는 토끼를 그린 그림을 주장한 집단과 오리 그림 주장한 집단 절충 같은 건 없습니다. 두 패러다임은 답은 5번이겠죠. 자, 과학적 세연 변화 색을 다르게 본다는 것은 오리를 그린 그림으로 생각을 바꾼 사람이 토끼 그림 같은 그림 보면서 토끼 눈을 생각하는 것들 오리 눈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놨습니까? 쉽게 오리를 그린 그림으로 생각을 바꾼 사람이 토끼 그림, 옛날엔 토끼 그림으로 봤는데 지금 오리 그림 바뀐다 이 말이, 오리 그림 바꿨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 그러면서 토끼의 눈으로 생각했던 거를 오리의 눈으로 생각한 것과 같다. 이래야 하면 너무 맞네.
근데 왜 이렇게 그냥 토끼로 본 사람이 지금 우리를 본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되게 왠지 쓸데없이 길게 얘기해놨죠. 어렵게 날라고. 근데 쉽지? 그지? 답은 5번입니다. 자, 나 한번 볼게요. 자, 나의 이제 포퍼라는 사람하고 화해 아벤트라는 사람 얘기 나오죠. 자, 얘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둘 중에. 패러다임 둘 중에 하나, 그지? 근데 이 두 개의 이론 중에 객관적으로 더 나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과학의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지?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불가능하다 했지, 아까, 그지? 자, 합리적 선택의 기준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포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A, B 중에 더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더 우월하다는 거지. 뭔가가. 둘 중에 하나가. 그지? 그걸 이제 진리 근접도로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럼 진리 근접도가 뭐냐? 어떤 이론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귀결된 명제에다가 거짓으로 귀결된 명제. 그러니까 참인 명제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새 난다고 했을 때 비둘기가 날아요. 자, 비둘기가 날고 올빼미가 날고 부엉이가 날고 깨꼬리가 날고 오리도 날고 참새도 날고 이게 참인 명제죠. 그지? 그리고 다조가 날고 닭이 날고 펭귄이 날고 키위새가 난다. 다 거짓이죠. 근데 이게 훨씬 더 적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 개수 하면은 이제 이 진리 근접도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이 퍼센테이지가 많은 참인 퍼센테이지가 많은 많을수록 진리 근접도 높은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명지수가 적은 이론이 많은 이론이 이겨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 이론이 한 100만 개, 그러니까 한 이론이 100만 개가 있어요. 명제가. 그 100만 개 중에 예를 들어서 한 80만 개 정도 뭐 맞다 하면 이건 80%잖아.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데 자, 달고 김구 선생님은 졸라 잘생겼습니다. 참이에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더 잘생겼습니다. 또 참이에요. 그지?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이론을 만들었어요. 달랑 두 개입니다. 이건 뭐야? 100%지. 그럼 누가 이기는 거야? 진리권 요도로 가죠. 요게 이기는 거죠. 말도 안 되지. 적은 게 많은 걸 이겨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야 이제 진리 근접도락한 이런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걸로 우리 참 빼기 거지로 되냐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진리 근접도의 정확한 개념을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이거 너무 애매모호하다. 그런 이제 과학자들의 어떤 약간 이렇게 건설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건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고요. 파이어 아벤트는 요걸 아예 전부 다 싸그리 거절해 버립니다. 거부해 버려요. 아예 이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지? A, B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더 나은 게 없다는 겁니다. 두 과학이 이런 선택은 절대 합리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우월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우월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리 적합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왜? 얘는 뭘 가지고 오냐면 통합 불가능성 가져와요. 통합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 그지? 그 중에 용어의 통합 불가능성을 가져와요. 아까 뭐라 했겠습니까? 용어의 통합 불가능성에 이 두 이론을 비교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관찰 언어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객관적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이론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으로. 그지? 왜냐면 용어가 이 패러다임에서도 이 패러다임에서는 다르게 쓰고 저 패러다임은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지금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객관적이지 않은 용어를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용어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당연히 뭐야 변동하게 됩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야? A, B 중에 누가 우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야? 두 개 다 맞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Yes or yes. 어떤 건 이런 선택도 마찬가지고. 왜? 우월한 게 없기 때문에. 모두 한 개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이 수많은 A, B, C, D, E 이론이 있고 F 이론도 있고 이 수많은 이론이 전부 다 끊임없이 증식한 상태일 뿐이지 진리를 향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리를 향해서 접근하려면 뭐냐면 A, B 중에 나온 B를 만약 B가 더 낫다 하면 B를 선택하고요. B, C 중에서 B, C 중에 대결하잖아. 그럼 C가 더 낫다 하면 C를 또 선택하고요. C, D 중에 또 이제 또 D가 더 낫다 하면 D를 선택하고요. D, E 중에 또 D가 낫다 하면 D를 또 선택하고 D랑 F가 중에 F가 더 낫다 하면 F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참 미안합니다. 그렇지. 잘못 눌렀어. 나 어떡해?
됐다. 미안합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렇게 계속 선택을 하면 과학이 계속 발전하겠죠. 진리에 계속 끊임없이 근접해가지고 발전하겠죠. 발전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단순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며.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진리 향해서 접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증식한 상태에서 이 중에 아무거나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야? 자연적 해석이죠. 사회, 문화, 언어를 통해서 대체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화, 언어라는 거지. 그지? 이런 그 자연적 해석으로 보이는 이론이 선택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적 해석에 맞는 거, 그러니까 사회, 문화, 언어에 맞는 그런 이론을 그냥 선택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과학 이론의 변화는요, 어떤 과학자 집단의 자연적 해석이 다른 집단의 것으로 대체되는 거다. 결국엔 사회, 문화,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진짜 진리에 근접해서 뽑는 게 아니고 두 집단 중에 한 집단에 아인슈타인 있는 겁니다. 그럼 아인슈타인 선택해야지. 아인슈타인 입으로 똥을 싸든 뭘 싸든 간에, 그지? 선택하는 거죠. 그쪽이 더 세니까. 그리고 그쪽에 뭐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있어요. 그게 주류가 돼버렸어. 그럼 그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합의를 했어. 그럼 그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 그지? 이 과학입니까 이게? 그죠? 거기에 권력자가 있어요. 뭐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자가 있어요. 뭐 종교적으로 이건 안 맞대, 저게 맞대. 그럼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지? 과거엔 그랬죠. 맞죠? 그래서 갈릴레오 지구가 지구 지동설 맞습니까? 맞지? 지동설 맞지? 지구가 둥글다가 지동설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겁니까? 그지? 그 계속 그 저기 종교 쪽에서 반대했잖아요. 그지? 맞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게 사회문화 언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은 더 이상 과학적이잖아요. 그지? 과학적 문화나 비과학적 문화 똑같다는 거야. 똑같이 효부 보고 사회적 합의 보고, 그지? 조금 더 힘이 센 애들 들어주고 말발 좀 좋은 애들 들어주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지? 합의를 하고, 그지? 아무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문화나 비과학적 문화나 똑같이 비과학적이다 이 말이지, 그지? 과학이나 합리성은 제도 전통적 하나일 뿐이고요. 절대 과학은 합리적 제의 학문이 아니라고 보는 게 저기 그 바이어 아벤트의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야? 다원주의랑 상대주의랑도 연결되죠. 모든 게 다 맞다는 거지. 모든 게 다 맞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파이 아벤트 생각입니다. 내 생각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답이죠. 이건 당연히 틀렸겠지, 그지? 자, 파이 아벤트는 과학이 비과학적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다. 비과학적 문화라고 했겠지, 그지? 그래서 이 전통이 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지? 자, 파이 아벤트는 진리 근접도를 인정을 안 하죠, 그지? 그리고 포포가 진리 근접도 의미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비판한 거는 어떤 다른 과학자들이 이제 포포의 얘기를 어느 일정 수준 하면서 요걸 조금 보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파이 아벤트는 요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땡땡, 그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4번. 아까 그 플로지스톤설이죠, 그죠? 자, 포포의 관점에서는 진리 근접도 얘기합니다, 그지? 진리 근접도가 플로지스톤보다 훨씬 더 나보아제가 진리 근접도가 높다. 그러니까 얘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지? 우월하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3번 맞는 얘기죠. 파이아벤트 관점 봤을 때는 플로지스톤 주장하는 학자가 생각하는 연수의 이 용어하고요, 나보아제 이 용어랑 다르다는 거지. 용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통합 불가능성 두 번째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파이아벤트 관점 봤을 때 플로지스톤에서 라보아제의 주장으로 바뀐 거다. 그죠? 바뀐 건 둘 중 하나 선택한 거죠. 이제 연수에 대한 진리에 점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닙니다. 그냥 둘 중 하나 선택한 거지. 둘 중 하나가 우월해가지고 얘가 더 나은 걸로 선택했고 더 나은 걸로 선택하고 진리에 계속 가까워진다. 그래서 발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파이아벤트 그렇게 생각해. 답은 5번. 쉽네. 드디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쿠는 바이아벤트 달리 통역 불가능성의 힘에 대해서 과학적 인식과는 세계가 달라진 것을 포함시켰다. 자, 바이아벤트는 뭐 얘기냐면 통역 불가능성의 용어만 얘기했어요. 그지? 쿠는 세 개 다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세 개가 달라지는 것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에 세 개 있었잖아. 세 번째 세 개 있었잖아요. 세 개 중에 세 개가 있었잖아. 라임질이죠. 자, 세 개 중에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지? 뭐야? 관찰, 용어 세 개. 그러니까 세 개, 그죠? 세 개가 포함시켰다. 이거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자, 바이아벤트는 쿤과 달리 과학자는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대상 가치한다.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했어요, 애들이. 그지? 왜? 이 가치는 뭐요? 사회, 문화, 언어, 그지? 이런 거에 이런 가치 호소한다 그러지. 그지? 쿤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파이어멘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지? 땡. 입에 틀렸네. 그죠? 자, 과학 이론이 바뀌는 것은 쿤은 과학 혁명이라고 얘기했고요. 파이어밴드는 자연적 해석이 선택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지? 자, 쿤과 아비트 모두 과학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지? 되고요.
공과 모두 바퀴 전후의 과학이론 중 진리에 더 근접한 이론은 판단하기 어렵다. 그치? 둘 중에 그냥 하나 선택하지. 진리의 우월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통역 불가능성 때문에, 그지? 특히 용어의 통역 불가능성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 얘기했어요. 자, 답은 2번입니다. 대충 끝났네. 고생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몇 분이요? 주제통 9번이니까 이제 10번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예술 10번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